논어 명언구절, 논어 옹야편 해설 강의 특강 2부, 옹야편 17장 강의, 교사 옹야편 17장입니다. 공자께서 그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도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아마도 올바른 길이나 도덕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올바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쉽게 성공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옹야편 18장 강의, 교사 옹야편 18장입니다. 공자께서 실질적인 내용이 형식을 뛰어넘으면 촌스럽고 형식이 실질적인 내용보다 뛰어나면 번지르르하게 꾸며댄다.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군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균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만약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용이 부실하지만 디자인만 화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청중이 실망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19장 강의, 교사 옹야편 19장입니다. 공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직이며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유행이 화를 면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만약 누군가가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 결국에는 신뢰를 잃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20장 강의, 교사 옹야편 20장입니다. 공자께서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차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만약 당신이 취미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진정으로 즐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 즐기는 것이 더 깊이 있고 만족감이 클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21장 강의, 교사 옹야편 21장입니다. 공자께서 중인 이상은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중인 이하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지식의 수준에 따라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만약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생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학습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옹야편 22장 강의, 교사 옹야편 22장입니다. 번지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사람의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인이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결실은 나중에 얻는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지혜와 인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결실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학생 인내와 성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지혜와 인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옹야편 23장 강의, 교사 옹야편 23장입니다.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차이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학생 지혜와 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지혜롭고 인한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학생 지혜로운 사람은 활발하고 인한 사람은 차분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옹야편 24장 강의, 교사 옹야편 24장입니다. 공자께서 제나라가 한번 개혁하면 노나라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가 있는 나라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개혁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개혁과 변화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옹야편 25장 강의, 교사 옹야편 25장입니다. 공자께서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모난 술잔이겠는가? 모난 술잔이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요? 학생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해요. 교사 그렇죠.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26장 강의, 교사 옹야편 26장입니다. 재하가 인한 사람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어찌 그렇겠느냐? 군자는 갈 수는 있어도 우물 속에 빠지지는 않으며 속일 수는 있어도 우롱할 수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군자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무모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서도 무모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중요해요. 교사 그렇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27장 강의. 교사 옹야편 27장입니다. 공자께서 군자가 널리 글을 배우고 예로서 행동을 절제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학습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학습과 행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 배우면서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교사 그렇죠. 학습과 행동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옹야편 28장 강의. 교사 옹야편 28장입니다.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자 자루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에 공자께서 내가 옳지 않고 비열한 일을 한다면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 그렇죠.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29장 강의. 교사 옹야편 29장입니다. 공자께서 중용의 덕은 지고지상한 도덕이로다. 백성들이 그러한 중용의 덕을 지닌 자가 드물어짐이 오래되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중용의 덕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중용의 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학생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교사 그렇죠. 중용의 덕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30장 강의. 교사 옹야편 30장입니다. 자공이 만약 어떤 사람이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어찌 인덕만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다.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을 것이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내세우며 자신이 이루고 싶을 때 남을 이루게 해준다. 자신의 입장에서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일상에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교사 그렇죠.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논어 옹야편 총평. 교사 오늘은 논어 옹야편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옹야편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 간의 다양한 대화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옹야편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학생 저는 옹야편을 통해 공자가 제자들의 개성과 장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옹야편에서는 공자가 제자들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공자는 각 제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또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학생 저는 옹야편을 통해 공자가 강조하는 인과 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자는 항상 인자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사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군요. 공자는 인과 의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옹야편 곳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잘 드러나죠. 또 다른 학생의 생각은 어떨까요? 학생 저는 공자가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중시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평가하시는 공자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공자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덕을 중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내면의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학생 저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신중함과 자기 반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행동과 말에 신중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교사 그렇습니다. 공자는 신중함과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럼 옹야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학생 저는 인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가장 강조하셨던 덕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항상 인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통찰을 보여주었군요. 앞으로도 옹야편에서 배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옹야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